안녕하세요. HD현대뱅크 임직원 여러분. 저는 HD현대뱅크 중부전략팀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신범석 약사님과 함께 평소 궁금했던 약과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오일장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마음약국의 신범석 약사입니다. 블로그, 인터넷 쇼핑몰, 동물 약국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손님들과 소통하는 약사입니다. 영양제 꼭 먹어야 하는지, 챙겨야 한다면 연령대에 맞는 필수 영양제 부탁드립니다. 영양제는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굶는 사람은 없지만 영양 실조인 상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비타민, 미네랄 요구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양은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영양제 섭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대상군에 맞는 제품을 미리 파악을 하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20세 이전에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외에 아미노산, 이게 필수고요. 20, 30대는 잦은 알코올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게 되는데 이때 수용성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갱년기가 찾아오고 대사증후군이 서서히 나타나는 40, 50대는 골다공증에 도움을 주는 칼슘, 마그네슘과 아연, 그리고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오메가3, 그리고 활성산소를 낮춰주는 항산화제가 필수적입니다. 노화로 인한 질병이 많은 60, 70대는 혈행 개성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오메가3와 시력 저하와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루테인, 근육 소실을 막아주는 콜라겐 제제가 꼭 필요합니다. 추가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등 하나의 올인원 형태로 되어 있는 영양제도 각각 분리 섭취했을 때랑 효과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올인원 상태일 때는 우리가 기성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맞춤 옷이 있고 기성복이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기성복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투여했을 때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눠서 만약에 섭취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람마다 필요한 양을 적정하게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먹는 게 사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음주 다음 날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을 때 영양제를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술, 영양제, 복용량 모두 간과 신장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음주 다음날 영양제를 바로 먹기보다는 숙취가 어느 정도 해소된 최소한 하루 이상 지나고 나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약이 있을 때는 보통 영양제를 같이 섭취해도 좋지만 영양제 종류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섭취 방법과 시간을 꼼꼼히 따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두통약을 자주 먹는 편인데 자주 복용 시 내성이 생기거나 중독되는 약이 있나요? 약국에서 쉽게 구매하는 진통제는 일반적으로 내성이나 독성 우려가 또는 중독 우려가 없습니다. 내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의약품은 주로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수면 진정제, 그리고 항생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들은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해야 합니다. 아이 전용 감기약이 없을 때 어른 감기약을 대신 복용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기약의 성분에 따라서 약물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른 감기약을 아이가 복용한 경우는 때에 따라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복용을 해야 한다면 특히 이제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요즘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 보조제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이어트 보조제가 기능성 인정된 제품들은 이제 반드시 효과가 있는데 그 기능 성분에 따라서는 그분한테 안 맞을 수 있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고 섭취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좋은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 옆에 지인들 아시는 분이 그냥 좋다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서 먹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믿을만한 전문가를 찾아가서 개인별 영양 상태, 연령, 약물 복용 상태, 체질 등을 파악해서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비약으로는 어떤 약들을 집에 구비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예. 주로 갑자기 이제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필요한 약들은 주로 감기약, 그다음에 해열 진통제, 그다음에 소화제, 알러지약, 지사제, 그리고 위장약, 소독약 등이 있습니다. 영양제도 일반 식품처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지 예, 보통 건강기능식품 뒷면에 보시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메밀, 땅콩, 대두 같은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는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런 내용은 제품에 꼭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못 쓰는 약은 왜 약국에 버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버리게 되면 땅에 그대로 매드립되거나 하수구에 버려지게 되고 그 약성분이 토양과 하천에 흡수가 돼서 환경 오염과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올뱅크 임직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자동차 정기 점검을 하고 이제 왔는데, 우리가 이제 때에 따라서 일정 기간에 점검하고 수리를 하고 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자동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필요했다면 우리 몸도 그와 같은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나이와 체질, 건강 상태 등을 상담을 통해서 영양제를 구매하고 섭취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운동법을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특히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개인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HD 현대올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올림장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신범석 약사님과 함께 평소 궁금했던 약과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영양제나 약을 섭취하실 땐 단순하게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가까운 약국에서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부전략팀 김수현 매니저였습니다. 한마음약국 신범석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